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 공부방 43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동의다수의 산정과 관련해서 동의율이 충족됐다, 못했다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 때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로 넘어가서 사업시행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각종 총회 결의사항 할 때 이 소유자 동의자 수를 잘못 산정했다,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빼고 나면 동의율이 충족됐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또는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하자가 있다 라는 식의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몇 번 하면서 조합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한테 동의자 숫자는 이렇게 세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일반 다른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만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나 막는 측이나 다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령상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법령에다가 일정한 이래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느냐? 아니니까 제가 이러겠죠. 자, 해마다 발간되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제가 넣어놓고 해설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해가지고 법에 보면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시행령으로 넘겨놨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시행령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항, 2항 및 12조에 따른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12조가 있는데 이 12조는 좀 안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12조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의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건 1항, 2항하고 다르게 12조를 집어넣으면서 12조의 경우에 동의자를 산정할 때는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실시 요청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정 동의서처럼 자기가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그 다음에 지장날인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하고 이렇게 안 해도 유효합니다. 대신 숫자를 셀 적에는 이렇게 세라 라는 식으로 넣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의서의 경우도 숫자 셀 때는 이렇게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령 33조에 보면 12조 2항, 28조 1항, 36조 1항, 2영, 시행령 12조, 그 다음에 14조 2항, 27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이때 토지 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이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쭉 산정하는 방법을 넣어놨는데 이거 법령에 실제로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12조 2항, 28조 1항 이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요청서,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로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정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연장, 조합설립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11가지, 그 다음에 12조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 기부채납 현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숫자를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경우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어느 특별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를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관해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주관계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의할 한 다음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여러 명이서 지분별로 공유할 적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필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지분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하게 n분의 1로 가질 수도 있는데, 지분이 많고 적으면 관계없이 무조건 하여튼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여러 사람이서 합의를 봐요. 합의를 봐서 우리 대표자로 홍길동을 내세우자. 그래야만 홍길동이 대표하는 1인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부 공유자만 동의서를 내봤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공유자는 여러 명이서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의서를 내면 동의한 걸로 봐라, 이런 뜻이죠. 대신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의를 봐가지고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것만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가 아니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일부 사람들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 여러분들 이제 큰 유통사가 뭐 광장시장, 무슨 시장 이런 거 가보면 가격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층별로 이렇게 소유권이 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고 그러면 101호, 102호, 103호 점포가 이렇게 있으면 띄면 각 별도로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층 한 개, 1층 한 개로 나오면서 나머지는 다 지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1000분의 0.45, 1000분의 0.뭐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떤 경우는 한 평도 안 되는 가게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100% 다 동의해서 누구를 대표로 내셨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사람은 꼭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못 받도록 내둘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구해주라. 좀 살려두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겁니다. 뭐냐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대신 조그만한 점포가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우를 얘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이 법조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뭐 토지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래? 우리 장사하잖아. 그럼 해당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인지, 그렇다면 포함된다면 우리는 100%가 아니고 4분의 3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표자를 내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옛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띄우면 그게 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들이 많이 이걸 하고 있죠. 대출해 줄 때. 왜냐하면 토지를 실컷 담보대출 해줬더니만 토지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담보권 집행이나 해소를 할 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 해가지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건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 사용 못한다. 이렇게 해서 묶어두는 게 있어요. 그게 지상권인데 여기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해라. 왜냐하면 지상권이 워낙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둘을 합쳐서 지고 합의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의서수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인이 여러 개를 소유한 경우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101호도 가지고 있고 102호도 가지고 있고 103호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때는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선정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도 한 사람으로 쳐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지고 100개를,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100개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100개예요. 그런데 주택하고 이런 부동산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러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 조문을 보고 있는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친다. 몇 개 가지고 상관없다. 한 개 가진 사람도 한 사람이고 100개 가진 사람도 한 사람이고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것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서 법 25조 1항 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 등 수에 포함한다. 이때 동의는 이를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가 따른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으로서 법 25조 1항 2호에 따르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어 가지고 그 20인 미만으로서 조합을 설리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한가. 또 누구를 해가지고 공동사업 시행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중간에 가다 보면 자꾸 사들여요. 사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디 시내에 있는 것 중에 주로 옛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자리에 건물의 소유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20인 미만입니다. 대신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도시환경등기사항 서울로 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소유자가 150명이야. 근데 토지등 소유자는 20인 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고 있어. 이게 바로 2018년 2월 9일 전에 공람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인원 제한 없이. 그 다음의 경우는 20인 미만인데 하다 보면 좀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주로 시행설격이 되는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버려요. 사버리는데 그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사면 살수록 사는 사람은 손해요. 사는 사람은 손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자기가 많이 이익을 얻고 자기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비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숫자를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줄어들더라도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총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8명이었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그중 1명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개를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13개 남은 거하고 자기하고 14명이 되죠. 그러면 이때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걸 샀을 경우는 쪼그라들지가 않는 거죠. 그대로 18명 그대로 상중해가지고 5개의 표를 이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할 때 이렇다는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법령의 설집을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이것도 공유, 이것도 공유. 그래서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A, B가 101호도 가지고 있고 102호도 가지고 있고. 그럼 몇 명이죠? 101호 1명, 102호 1명, 2명? 아니라는 거죠. 101호든 101호든 동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A, B가 합쳐가지고 1명을 해석하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또 1명 치는데 두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1명 안 칠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1호를 A, B, C 3명이 공유하고 102호도 A, B, C 3명이 공유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101호를 A, B, C 3명이 공유하고 102호를 B, C, D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A, B, C, A, B, C는 1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101호를 A, B, C, 102호는 B, C, D 이러면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거 101호 1명, 뒤에 거 102호 1명. 일부 사람이 중첩 때도 똑같아요. 중첩 때도 2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A, B, C 101호, A, C, D 1명이 달라지죠? 102호. 그럼 101호에서 1명 내고 102호도 1명 내고 대표자를 내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101호는 A를 대표로, 102호는 B를 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어떠냐? 재건축 사업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표현이 약간 틀려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거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동일하죠. 재개발과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 1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1인.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다. AB가 101호, AB가 102호 할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러 개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낼 거예요. 이럴 경우는 몇 명? 이럴 경우는 몇 명? 이럴 경우는 몇 명?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딱 보고 결과적으로는 그거 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요 영상으로 끝나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이런 경우는 몇 개지? 이런 경우는 몇 개지? 한번 알아맞히 보면서 나오십시오. 판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렇다라고 교통정리를 해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강의는 조합장님, 투지위원장님 그 공부방인데 이게 매주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줌 카메라가 없다. 그래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실 수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들으실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조합장님하고 추전위원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명함을 핸드폰으로 찍고 그 다음 선분증을 찍든지 아니면 직원한테 하셔가지고 592-6366 팩스로 한 장 쭉 밀어 넣어 주십시오. 거기다 연락처 적어 주시면 저희 직원 해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신분증을 팩스로 넣어주시고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